이만희 살인죄 감정적 고발 아니냐 뭐 이런 건데요. 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요. 혐의를 적용했는데 뭐 살인죄, 상해죄, 감염법 예방관리법 위반 이런 혐의들을 적용해서 이제 이만희 총회장과 12지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에 앞서서 또 SNS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께 요청한다라고 하면서 이만희 총회장이 책임자인데 체포하는 것이 지금 검찰이 해야 될 역할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형사 고발하겠다.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좀 사회적 파장이 미칠 거를 알면서도 그랬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야권은 박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양측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지도부의 책임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국민 앞에 나타나서 일단 사죄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협력하고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이만희 체포 그리고 신천지 해체를 주장하며 코로나 확산 책임을 신천지로 돌리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이 이번 사태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주를 살인죄로 고발하면 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모습은 의사 안철수의 모습에 비해 한층 격이 나아져 보이는 변호사 박원순의 모습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행정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만희 총회장을 이제 검찰에 살인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지적과 비판이 나오는 것이죠. 법조계 관계자는 이만희 총회장 등을 살인, 상해죄 혐의로 고발한 것은 정부 책임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고발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초기 방역에 실패한 정부 책임을 신천지로 돌리기 위한 여권의 여론전에 박원순 시장도 가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김 교수님은 박 시장의 이만희 총회장 살인죄 검찰 고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충분히 납득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신천지의 지금 흐름을 보면요, 일단 신도수, 명단 제출, 거기서도 다 부풀려지거나 또는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해외 중국에 있는 우한 지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그 지역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교육방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한 폐쇄를 했다고 해놓고도 실제로 운영되는 곳들이 드러나고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만일의 경우 정부에서 이런 조사가 나오면 거짓말하라 이런 내용까지 지금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일단 신천지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진실된 정보를 주고 명단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각 지역에서 대구에서도 권영지 시장이 고발했고 광주에서도 고발한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만일의 경우 이 제대로 조사가 안 되면은 이것이 정말 더 큰 방역상 문제가 되고 거기서 잘못 빠져나가는 지금 숨어 있거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더 큰 재앙적 사태가 될 거고요. 지금 3천여 명의 유증상자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신천지 교단 측에서 방기하고 있다. 빠르게 협력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 이 부분을 저는 살인죄라기보다는 이런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는 검찰이 좀 빠르게 명단을 제대로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걸 확인하고 제대로 검사하고 조사해서 가장 중요한 신천지 교단 관련자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폭발적인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에 아마 신천지 교단의 이런 교인들로 인해서 많은 숫자가 늘어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손을 쓰지 못한다면 정부 당국이 아무리 노력하고 유학생을 막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대신에 살인죄로 가는 것은 좀 저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조정할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박원순 시장이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과 살인죄로만 고발한 건 아니에요. 살인과 상해죄,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어제 이제 고발을 했다는 건데 조 부장님, 박원순 서울시장의 법적 대응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한마디로 정치적 고발이죠, 이거는. 그렇습니까? 네. 이 법이라는 건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 신천지의 어떤 비밀주의라든지 또 어떤 그 교인의 명단을 내놓지 않는다든가 숨어버린다든가 이런 책임을 회피한다든가 이런 건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변호사입니다. 법을 아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신천지 관련자들에게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적용한 혐의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이겁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건요. 결과를 예상하고도 방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함으로써 대규모의 사상자가 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이것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이거를 모르고 만약에 적용을 한다고 이건 한다면 예. 이거는 정치인으로서의 법을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게 이 박원순 시장의 논리를 그대로 끌어온다면 만약에 초창기에 감염원이 중국에서 왔다라는 게 입증이 될 경우 이 논리 그대로라면 대통령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바로 이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는 문제예요. 아하, 예.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법이라는 거는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예. 이거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은 신천지로 돌리려는 어떤 정치적 고발로 비춰지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서 오랜만에 이분 얘기 좀 해볼까요? 공지영 작가가 김 기자 그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뭐 논란을 낳고 있다고요? 네,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그 지역과 지역 지도와 또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표를 같이 올리면서 투표를 잘해야 된다, 투표의 중요성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마치 이 투표를 잘 못해서 잘못 뽑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라는 오해를 좀 받을 수 있는 글이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지도를 2개를 올려놓고요. 또 이것은 지금 보면은 대구, 광역 경북. 단체장 지방 예. 선거 결과인데 지금 대구와 경북에서 이제 자유한국당 출신의 이제 후보들이 당선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과 함께 투표의 중요성 이렇게 올리니까 좀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SNS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금 대구시장은 미래통합당 소속 권영진 그리고 경북지사는 미래통합당 소속 이철우 지사니까 여기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잘못 뽑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라는 취지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공지영 작가가 올림으로 인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진중권 전 교수 이렇게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치적 광신이 이렇게 참 무서운 겁니까? 영혼이 완전히 악령에 잡아먹힌 듯합니다. 공지영 작가를 진 전 교수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설 교수님께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엄중한 시기에 정치인이라든지 오피니언 리더들이 저렇게 글을 뭐 소셜미디어에 올리든 마이크 잡고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전혀 안 되죠. 예. 도움도 전혀 안 될 뿐만 아니라 뭐 서로 지역 민심이나 또는 어떤 뭐 진영 논리에 따라서 뭐 저는 악화만 시킨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이런 바이러스나 방역은 과학이거든요. 과학입니다. 예. 누가 뭐라고 해도 과학이에요. 예, 뭐 예컨대 중국 정부가 뭐 코로나19가 뭐 우리에게서 나온 거 아니다. 이렇게 아무리 발표를 해도 과학이기 때문에 그 발표한다고 발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사태를 악화시키지 사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좀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께서는 좀 자제하시고 오히려 좀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그러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 말씀하세요. 네, 공지영 작가 정말 이 부분은 성찰할 지점이 너무 많습니다. 성찰할 지점이 많다.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사실은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입니까? 이게 무슨 뭐 투표를 잘하고 이런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고요. 신천지라는 교단이라는 거기에서 급속스럽게 확산되면서 많은 대구 시민들이 고통받고 경북도민들도 가슴 아픈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누구를 지도자로 하거나 이래서 발생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진정하게 위로와 함께 연대의 손길을 보내줘야 되는데 예. 이게 마치 뭐 어느 정당의 소속의 뭐 지도자를 뽑았기 때문에 이렇다. 이것은 정말 전혀 연계 고리도 없는 것이고 자칫하면 도리어 정치적인 그런 논란만 일으킬 수 있는 것들 정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시민들에게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발언도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영향력이 큰 분이 이렇게 연관성도 없고 정치적인 오해만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지금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확진자 가족들 밖에도 못 나가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철시하고 시내가 뭐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아픈 상황에 이건 불을 지르는 격이다. 정말 공지영 작가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성찰하고 반성하고 당분간은 좀 발언을 자제하고 절필을 하고 정말 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예. 자숙의 시간을 좀 보내야 되지 자숙의 않을까. 그런 시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 부장 말씀하시겠어요? 네, 저는 예. 진중권 전 교수가
정치적 광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100% 공감을 합니다. 네. 우선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고 있는 이런 판국에 갈라치기 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식의 이런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고요. 또 투표를 잘못한 대가다? 공지영 씨의 주장대로 한다면요. 대구 수성에서는 확진자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김부겸 의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어떻게 보면 주장이 거의 비슷해요.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 대구시장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대응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 게을리하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태도가 진보입니까? 예. 이거는요. 진보가 아니라 그냥 막말이라든지 아니면 말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차라리 이런 시간이 있으면 대구에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든가 마스크를 쓰고 직접 내려가서 예 정말 현장을 보고 그것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글이라도 쓰는 게 그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질병관리본부와 법무부 있잖아요. 이제 추미애 장관 얘기가 좀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이제 오랜만에 좀 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김민지 기자, 우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준비한 이유가 뭘까요? 네, 방역당국과 법무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방역당국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히려 강하게 할 때 역효과가 나서 신도들이 숨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검찰에게 얘기를 해서 검찰 또한 압수수색을 조금 유보하기로 서로 얘기가 된 상태에서 같은 날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내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일선 검찰청에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발표를 보고 방역당국이 너무나 당혹스러운 나머지 검찰의 경위를 파악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예. 일각에서는 이런 신천지에 대한 여론몰이에 법무부가 뭔가 가세를 하면서 방역당국과 엇박자를 내는 그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질본에서는 검찰이 신천지 압수수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천지를 오히려 이 정국에서는 자극을 시키니까 신도들이 오히려 숨게 됩니다. 검찰도 질본에 그 얘기에 오케이 알았어요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는 추 장관님의 지시입니다. 신천지 압수수색 그 보도자료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천지 신도들을 개토, 그러니까 유대인 거주지죠. 개토의 유대인처럼 취급해서 지하로 숨어버리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박도준 서울의대 교수. 강제 수사라는 것이 동원이 되면 신천지 신도들이 숨어 들어가서요. 방역에 도움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조 부장 무슨 생각 드세요? 참 검찰과 법무부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너무나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라든지 검찰의 수사 브리핑에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는 게 바로 압수수색 문제입니다. 왜냐? 압수수색 언제 몇 시에 한다라든가 압수수색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하게 된다면 그 대상에게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꾹꾹 숨어라가 되는 거예요. 꾹꾹 숨어라.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려고 했다가도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면 수사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무부 장관은요.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지휘 감독권을 가져요. 어떻게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지시했다? 이거는 명백한 검찰청법 8조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종합을 해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나 검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두 번째는 신천지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일각의 관측을 더 어떻게 보면은 공고히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는 신천지, 그렇죠? 신천지의 총회장이 이만희 회장 아니겠습니까? 자, 조금 전에 지금이 5시가 좀 넘었네요. 한 2시간 전쯤에 김 기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까? 네, 오후 3시 10분이 좀 넘은 시각에 경기 가평에 있는 신천지 연수원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모습이에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 안이 시설이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지는 못하고 이제 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잘못했다 이렇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하면서 큰절을 하는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이 기자회견이 벌어지는 동안 주변에서는 이 신천지 종교에 대해서 좀 항의하는 그런 소란도 일어났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우리는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부에
인적, 물적 기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뭐라고 사죄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도 해야 할 일이었는데 우리 힘으로 미치지 못해서 정부 당국에서 와서 코레라 합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래해 준 데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고맙습니다. 그 고마움과 동시에 이 정부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네, 이만희 총회장이 오후 3시에 경기도 그 가평군에 있는 평화의 궁전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약간 위에서 보시는 겁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가평에 있는 평화의 궁전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관계자들과 그 문 밖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 이게 이제 전체 그 평화의 궁전 모습입니다. 가평에 있는. 그리고 나서 영상으로 한번 좀 돌려봐 주시죠. 저렇게 해서 관계자들과 나와서 저 내부의 시설은 지금 폐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문 앞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한 것이죠. 기자회견 도중에 저렇게 2번 큰절을 했습니다. 뭐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글쎄요. 오늘 김 교수님은 이만희 총회장의 글쎄 오늘 사과의 메시지를 던지긴 했으나 오늘 기자회견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안타까우세요? 봤습니다.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왜냐하면 신천지 신도 31번 환자가 나온 게 2월 18일 아니겠습니까? 벌써 그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이런 사회적 파장들 그리고 신천지 측에서 나왔던 잘못된 명단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국가적인 재난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책임 있는 얘기를 저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죄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떤 조치를 앞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신천지 측에서 밝혀야 될 여러 가지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사죄한다는 그런 표현 속에 모든 것을 담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조치들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해결하고 또 혹시라도 지금 숨어 있거나 그런 여러분들을 어떻게 정말 제대로 검사받게 그런 과정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도가 거의 뭐 30만 명이 넘는 그런 거대한 종교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영향력도 있고 우리나라에 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들은 총리실에까지 접근할 정도로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정말로 진정으로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고 또 앞으로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말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저 가평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굉장히 좀 주변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좀 소리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너무나 이거 맞는데 걱정하다가 보니까 정말 저질이 없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무언가를 발표하는데 주변에서 이만희 총회장을 뭐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이만희 총회장하고의 목소리랑 뒤섞여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이 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된 측면도 있었는데 조 부장 한 말씀 하세요. 네. 이 신천지가 어떤 그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게 바로 31번째 확진자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오늘에서야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힌다는 것 굉장히 늦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다면 얼마만큼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당국에 협조할 수 있을까인데 중요한 건요. 신천지는 오늘 참석한 모든 사람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어요. 가령. 그런데 이 이만희 총회장부터 구체적인 장소라든지 시점이라든지 여기 대해서도 아직 공개된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죄 드린다. 그리고 앞으로 공개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이만희 총회장 오후 3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다 이 말씀 드렸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 기자 3.1절을 맞아서 3.1절 기념식 행사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강조했다고요? 일단 3.1운동의 정신처럼 단결하고 합심해서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도 좀 이겨내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관련된 이야기도 했는데요.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랍니다.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결여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잠시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지만 우리의 단합과 희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기고 우리 경제를 더욱 활기차게 되살려낼 것입니다. 네, 어제 3.1절 기념식 행사는 작년에 비해서 좀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지금 왼편에 보이시는 작년 영상에는 한눈에 봐도 아이고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네요.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어제는 한 50명 정도만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앉아서 이제 기념식을 진행했다고는 하지만 예. 마스크를 안 쓴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된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1절 기념식 모습을 지금 영상을 통해 보고 계십니다. 어제 배화여고에서 기념식이 열렸고요. 역대 최소 규모라는 자막 보이실 겁니다. 한 60여 명 정도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러 가지 기념사에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 협력을 바랍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북한이 무언가의 움직임에 나섰다고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 협력을 외친 다음 날 북한은 무언가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 오늘 오후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 보건협력을 외친 다음 날 북한이 오랜만에 무언가 발사체를 또 쏘아 올렸는데 모양새가 좀 그러네요, 조 부장. 예. 우선 어제 기념사 중에 가장 제 기억에 남는 게 북한과 보건 분야의 공동 협력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과연 이번 사태를 우리가 북한과 보건 분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안인가? 우선 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항상 대통령의 발언 중에는 북한이 빠지지 않는다. 왜 우리가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화됐을 때도 대통령이 북한과 손을 잡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니 전 세계 최빈국인 북한과 손을 잡고 어떻게 경제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느냐. 예. 이런 비판도 나왔거든요. 하여튼 이런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 북한이 또 미사일 2발을 발사를 했어요. 과연 그렇다면 북한이 우리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전혀 아니구나. 이런 어떤 잘못된 신호만 계속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대통령 스스로가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주 29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외출이라든지 모임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대통령의 3.1절 기념식은 어찌됐든 외부로 나갔다는 얘기죠. 차라리 청와대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영상 메시지를 준다든가 예. 어떤 그랬다면 지금 이 어떤 국가적 재앙으로 번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다. 예. 이런 것을 좀 보여줬지 않았을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달 20일이요. 그러니까 2월 20일이 우리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던 날이 2월 20일입니다. 그날 아침 조간 우리 동아일보 1면의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고 계십니다. 신천지 교회에서 14명 슈퍼 전파 이런 게 이제 그 2월 20일 날 첫 사망자가 나왔던 그날의 동아일보 1면 그리고 한겨레 신문 1면 기사 좀 볼까요? 이겁니다. 같은 2월 20일이에요. 1면 기사 하루에만 22명 지역사회 집단 감염 닥쳤다. 이게 한겨레 1면이었고 영상이 하나 이제 그 좀 분할이 된 영상이 등장할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겁니다. 지난달 20일 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던 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청와대에서 봉준호 기생충 감독을 초청해서 짜파구리 오찬을 가졌습니다. 물론 사망자가 나온 것은 저 오찬이 진행된 이후에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날 짜파구리 오찬이 있었고, 오른쪽은요, 지난달 16일 날 대만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던 날, 그 대만의 관계장관이 나와서 약간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약간 좀 비교가 된다라는 일각의 지적이 나옵니다만, 우리 설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대통령께서 이제 본 감독을 축하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타이밍이 과연 적절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이제 미국의 유력 일간지가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지나친 낙관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이것을 지적한 그런 이제 기사도 있었는데요. 예.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대통령께서 이제 언젠가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될 거다 이런 좋은 의도로 말씀하신 건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소 지나치게 해석된 감은 있기는 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기본 인식.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떤 인식을 갖고 그 말씀을 하시게 되면 모든 정부의 관리 체제가 그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만큼 엄정한 자리에 있고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게가 있다고 하는 예. 점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바가 너무 빨라서 정부가 무엇을 움직이고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예. 그것도 너무 빨랐던 게 아닌가. 어허.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 교수님 네, 말씀하세요.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모진의 보좌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 국민들에게 일파만파 항상 영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리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상 수상 같은 경우는 세계 문화사, 대한민국의 이 문화 역사가 통째로 바뀐 그 엄청난 사안에 대해서 예. 함께 축하하는 자리였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사안을 다 제쳐놓고 그러면은 재난 이 방역만 다 할 것이냐. 저는 진행되는 일들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일을 하면서 그러나 방역 이 관련돼서 역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이런 문화인들을 격려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예. 있습니다. 또 3.1절 101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모들의 판단이 약간 좀 넘나드는 측면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국정수행, 국민들에게 힘을 주고 또 독립정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자리들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업무로서는 꼭 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일정 비판도 하지만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국정수행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대만의 우리식 보건복지부 장관이 첫 사망자가 나왔을 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감동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책임지는 자세를 정부 당국자가 보여준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아카데미 사계 부분 수상 정말 세계의 문화 강국을 알린 쾌거입니다. 그런데 과연 꼭 이날 했었어야 되느냐. 미뤘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도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오찬이 끝난 뒤에 첫 사망자가 나왔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대통령은 뭔가 말씀을 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첫 사망자 나왔을 때 어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예. 긴급 기자회견 이 자청하고 모습인가요? 공지하고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예.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가 지도자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1998년의 가을쯤에 김대중 대통령 때 일을 생각을 했었어요. DJ. 이때 이 박세리 선수가 US 오픈에서 양말을 벗고 연못 속에 들어가서 우승을 일궈냈거든요.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때 이 뒤에 대통령이 청와대 오찬과 훈장 수여식을 예고를 했는데 예. 박세리 선수가 심한 독감에 걸렸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선수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취소를 했어요. 어허. 네, 이런 게 굉장히 언론에서 당시에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이라든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국정 경험이 많은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 정서의 동떨어진 행동, 가령 짜파구리 오찬에서도 제 아내가 만든 한정판 짜파구리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서운함을 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